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쉽지 않고 힘든 시장이지만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많은 분들이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닉네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땅에 미친 농부. 저는 농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농업을 하고 있고 땅에 미쳐서 땅을 위주로 하지만 앞으로 땅을 하려면 적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뒤에 이런 고덕 신도시 같은 도심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토지가 개발이 되는 것까지 미래의 그림들을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내가 산 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례들을 공부해보는 과정에서 동탄이나 서울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주로 하는 안성, 화성, 그리고 평택, 그리고 앞으로 삼성과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아질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가 있는 곳들을 잘 알려면 이 고덕을 공부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고덕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또 고덕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고덕이 어떻게 발전돼 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공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고덕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번에 제가 찍은 드론 영상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나 상가, 원룸 뭐 이런 것들은 제 주 분야가 아니고 그런 것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의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받진 않고요. 오늘의 개요는 제가 이제 드론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드론 영상이 보면 지금 드론이 드림교회 위쪽에 이 금모 어울림 스퀘어 쪽으로 해서 중심 상업지구를 지나서 고덕 신도시 1차 부지들이죠. 파밀리에, 자이, 파라곤, 그리고 풍경채, 신한인스빌, 그리고 르플로랑 아파트 단지들을 직선형으로 드론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있는 상가주택들의 평균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는 자주 못 와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드론 영상으로 찍은 것들을 지도랑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고덕신도시 1차 부지 중에 금호 어울림 스퀘어라는 곳이고요. 이곳은 지금 보면 민간임대 아파트고 7층에서 20층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13개 동 660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작년에 이 부지 이곳은 지금 업무용지인데요. 이곳에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것은 반도 유보라 더 크레스트라고 해서 2025년 2월에 완공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보면은 지금 지구로 보면은 이렇게 한 개와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 영상을 찍은 게 한 열흘이 좀 더 됐으니까 지금 접하기 공사를 해놓고 한 달 이상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이 탄탄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광주라든지 지금 일부 부실공사한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마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고덕신도시에 지어지고 있는 이 48층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옆쪽에 건설이 되어지고 있는 힐스테이트와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안 공사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형 빌딩들을 보면 집안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올라가는 것들은 뭐 착착착 금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업무용지고 이곳에서 이제 작년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분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보면 이쪽에 이제 이 라인들이 이제 중심 상업지구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중심 상업지구에 위락, 유흥 상가들이 있는데 아직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실들도 꽤 있고 지금 여기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성 고덕타워 같은 경우도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의 꽃이라고 하는 1층에도 좀 공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고덕신도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1차 아파트 부지들도 이제 동양 파라곤과 이제 자이가 1차 중에서는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도 아파트 가격이 이제 10억을 호가했다가 근래에 들어서 1, 2억씩 빠진 것 같아요. 근래의 실거래가가 물론 1층이긴 하지만 6억 초반에 거래된 아파트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이 쉽진 않지만 향후에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정배열 곡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은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아파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삼성이라는 일자리가 있어도 역행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것이 맞지만 세대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덕 신도시는 지금도 아파트 수를 늘려야 된다 해서 이쪽에 보시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편 이 뒤쪽이 국제 교류화 단지 그리고 이쪽에 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지금 국제 교류화 단지에 아파트가 추가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근데 고덕 신도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정적으로 아파트가 있고 이곳에 입주하신 분들 같으면 또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어쨌든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에 좀 저해가 되고 그리고 국제 교류화 단지라는 시설이 본래 계획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덕신도시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반대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도로 라인이 이제 메인 광장 라인입니다. 이곳으로 쭉 내려오면 이쪽에 이제 수변 공원이 또 있고요. 이쪽 수변 공원에 보면은 아이들 쪽 놀 수 있는 물이 나오는 놀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름에 아이들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변공원을 굉장히 잘 활용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이쪽이 이제 2차 아파트 부지들이고, 이곳이 이제 한박산 공원입니다. 또 한박산 공원 쪽에는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덕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산책을 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힐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으로 분양을 한 EBC1 그리고 EBC2 부지입니다. 이곳 같으면은 고덕신도시의 메인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제가 봐도 이것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곳이 이제 고덕 스카이시티 그리고 고덕 센트럴인데, 고덕 스카이시티의 펜트하우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펜트하우스 물량을 갖고 계신 부동산 사장님은 제 요 메인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덕 신도시에서도 가장 가운데 위치, 그러니까 많은 신도시 중에서도 1차 아파트 부지들 중심 상업지구, 지금 이곳에 보면 이 필지는 시청 부지입니다. 업무용지인데 이제 시청이 들어오고요. 이곳이 전부 다 중심 상업지구, 중심 상업지구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구에서도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신도시고, 어느 곳을 가도 신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이 중심 상업지구 주변이 발달을 한다고 해요.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행정타운 부지인데요. 이렇게 이 행정타운 부지에 이제 시청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2028년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시청 부지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된 후에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청이 이전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용지로서 시청 주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건축 사무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업무용지를 끼고 있고 중심 상업지구를 끼고 있고, 그리고 이 EBC1, 2 바로 옆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붙기 때문에 초품화, 중품화가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많은 분들이 나중에 살고 싶어하는 고덕의 메인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65세대 그리고 660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용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드론으로 본 영상 위치가 여기 정도의 위치에서 이쪽을 바라다 본 거예요. 바로 고덕 EBC1 그리고 EBC2 위치고요. 이곳이 고덕 스카이시티 그리고 이것이 고덕 센트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고덕 스카이시티 같은 경우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좀 지적 편적도를 볼까요? 편하게 보시면 여기 복합 용지인데요. 여기도 원래 상업 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위로 올라가는 면적이, 이곳에 공동주택 부지들이 보통 최대가 24층에서 28층 정도인데 48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상업시설 용지였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곳은 48층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이 앞쪽에 업무용지와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빨간색 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이 앞에 있고, 그리고 바로 이곳에 시청이 들어오고, 바로 좌측에는 한박산공원, 아래로는 삼성과 수변공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고덕신도시에서 삼성을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정 가운데에서 위로 가도 신도시고요, 좌로 가도 신도시고, 우로 가도 신도시고, 아래로 간다면 신도심과 그리고 일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쭉 위쪽으로 올라가는 드론 영상을 한번 보면서 지도와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심 상업지구를 지나서 이제 우측편으로 보면 파밀리에 그리고 자이가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금 요 부지가 파밀리에 부지인데 이곳은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5년 조기 분양이 확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그런 민원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10년 공공임대라서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춘 서민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10년 뒤에 분양 전환을 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분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라든지 경기도권의 아파트 값들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나는 못 나가겠다, 그리고 그런 큰 돈을 지불하고 이 집을 살 여력도 없다라고 해서 민원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전체적인 10년 공공임대가 5년 조기 분양으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광교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10년 공공임대가 5년으로 조기 분양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중심 상업지구를 끼고 있는 바로 앞에 파밀리에가 있고, 이것은 지금 5년 조기 분양이 확정됐고 대부분 입주하신 분들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실거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면 이것도 실제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만 향후에 결국 삼성이라는 일자리, 고덕 신도시는 실패할 수가 없는 곳일 것 같아요.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본진이고, 이곳의 일자리는 앞으로 향후 적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150년 이상 반도체의 쓰임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곳은 실패할 수 없는 신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파밀리에 같으면 분양가들을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도 광교에 똑같은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옆에 단지는 시세가 그 당시 한 15억 정도 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분양가가 8억 선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년 정도 뒤에 분양되는 시점이 왔을 때 아마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고덕 같은 경우는 좀 많기 때문에 매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는 될 수 있는 시점이 2년에서 2년 6개월 뒤니까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위 건물이 주차장 부지라고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보면 1층은 상가고요. 2, 3, 4층은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위에는 전부 다 주차 타워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또 세계적인 기업 램 리서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램 리서치 같으면 ASML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한번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램 리서치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램 리서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곳에 상주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한 400여 명 된다는 얘기를 1층에 지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 하시는 분이 사실은 이 빌딩 건물의 정중앙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1층 상가에서 파리바게뜨를 하시다가 이쪽 주차 타워의 코너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에 예전에 다니셨던 은퇴하신 분인데 램 리서치라는 기업이 이천에 있을 때부터 이 기업을 알고 있었고 이곳에선 주기적으로 빵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인테리어 비용이 처음에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손해 보더라도 이 뒤쪽 이 코너 쪽으로 들어왔고, 중심 상업지구를 보면 술을 드시고 이런 상권 안에서 이 대로 쪽으로 잘 안 나가신다고 이제 그분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로 쪽보다는 안쪽에 코너 자리가 자기는 더 낫다고 생각을 했다 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1차 부지들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 편에 2차 부지 뒤쪽으로 해서 잠깐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 중심 상업지구 중에서도 이 부지는 좀 보시죠. 주차장 용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지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기업들은 입지와 주차 시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입지와 그리고 사이즈, 규모가 너무 작으면 안 되고 사이즈가 커야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큰 기업들한테는 입지와 그리고 큰 부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램 리서치가 들어와 있고 지금 보면은 이쪽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라고 되어 있는 이 옆쪽이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원 시설 용지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라인에 보면은 여기에 또 세계적인 기업인 ASML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물이요. ASML 같으면은 정용진 부회장님이 사면이 되시고 바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이 네덜란드의 기업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 외계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ASML의 EUV 노광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를 만드는 대만의 TSMC라든지 우리나라의 삼성 기업이 ASML에 굉장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도 이쪽에 조그만하게 요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상가가 있었어요. 요 중앙에 내려와서 여기 라인에 보면 예전에 이 빌딩 쪽에 ASML이라고 마크가 여기 ASML 여기 ASML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곳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 이쪽으로 큰 지식산업센터 부지로 해서 두 개의 층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기업들은 큰 건물과 주차 시설이 좀 잘 된 것들을 선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보시면 이제 1차 부지들은 부지 조성들이 잘 되어져서 주가 많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1차 부지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아무래도 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보면 이제 4층짜리 상가 점포들 그리고 이쪽도 4층짜리 상가 점포들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삼성 앞쪽 같으면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가 약간 이제 이것도 하향세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이런 4층짜리 점포형 상가주택 같으면 1층이 상가,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은 투룸투룸 주인 세대로 딱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으면 2년 전까지만 해도 1층의 상가에서 위치마다 좀 틀리겠지만요. 300에서 400선, 그리고 투룸이 80, 85만원, 그리고 주인 세대가 150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점포 1층에서 350만원이 나오고 2층이 투룸이니까 85, 85만원, 그 다음에 3층도 투룸, 4층이 주인 세대였는데 지금 1년 만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층 상가 같으면은 500에서 600선이고요. 메인 라인들하고 또 여기는 틀리지만요. 그리고 2층 투룸 같은 경우는 130에서 140, 삼성과 가까운 곳은 150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230에서 25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말 그대로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 차익, 매매가는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런 삼성 앞이라든지 고덕 신도시 이쪽 라인에 지금 상가주택들 같으면 투룸과 주인 세대의 가격이 불과 한 1년, 1년 6개월 사이에 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한 6, 70%가량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가 자체도
자체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아파트 값이라든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 것도 좀 하향 곡선이긴 한데, 삼성의 메인 위치들 같으면 이제 삼성하고 가까운 쪽이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년 6개월 전 정도 같았으면은 이 위치 같으면은 20억에서 25억 선이었던 것 같아요. 위치나 입지에 따라 틀렸던 것 같은데, 이런 4층짜리 점포주택 같은 경우 근래 한 6개월 전 최고 시세가가 한 25억에서 뭐 32억까지 또 올라갔었던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래에 보니까 또 그래도 1, 2억 정도는 빠지지 않았나.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시세 조사를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전 고점 대비 몇 억씩은 떨어졌지만 향후에 이것도 꾸준한 수익이 나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삼성으로 인해서 지금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균형이 왜 깨졌냐면 이 이유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3기가 상판 작업을 하고 4기가 지금 벌써 터파기 들어갔고 옆에 골조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기와 4기를 동시에 짓다 보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소에 있던 분들까지 이쪽으로 다 투입이 돼서 25,000명에서 35,000명 가량 근무하던 근로인력이 6만 명으로 올 초부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소라든지 이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갑자기 2배가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그리고 이 앞에 도시명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의 이제 수익률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가도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리역 쪽으로 이제 가는 방면인데요. 지금 이 공터가 바로 이제 평택의 북부경찰서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 밑에 쪽으로 지금 보이는 건물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건물이고, 그 주변으로 해서 쭉 업무용지들이 쭉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아무래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 동양 파라곤이 아무래도 실거래가를 가장 높게 찍은 아파트고 고덕에서도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6차선에서 8차선 대로를 건너가야 되는 자녀를 둔 분들 같으면은 초품화를 무조건 선호할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저 같아도 제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외형적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봐볼까요? 이제 바로 또 우측편에 역세권이라고 하죠. 서정리역 1호선 국선 전철 급행 열차가 서는 서정리역을 또 끼고 있고요. 걸어서 10분 안쪽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한정거장만 가면 또 지제역이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1차 부지들 중에서도 좋은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제일풍경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한인스빌, 그 다음에 르플로랑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면적은 동양 파라곤하고 제일풍경채가 같은데 아무래도 초등학교랑 유치원 시설이 있다 보니까 단지적으로 봤을 땐 제일풍경채 단지가 이 안에 내부 조경 면적이라든지 공원 부지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제일풍경채도 굉장히 쾌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풍경채 뒤쪽으로도 학교들이 들어옵니다. 제일풍경채 뒤쪽으로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또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왼쪽 부지에 고등학교, 그다음 오른쪽 편에 중학교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인스빌 같은 경우도 신한인스빌 뒤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또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한인스빌은 초품화 해서 이 신한인스빌하고 제일풍경채 라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란히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요 광장을 중심으로 건물이 있는 얇은 블록, 여기가 또 상업지구고, 반대편에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 건물 얇게 여기까지 상업지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요 필지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서정리역인데 향후에는 이쪽도 한 10년 안에는 전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서정리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앞쪽도 향후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편은 이제 고덕신도시 새로운 역세권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향후에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주차장인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데 면적은 적다 보니까 주차 타워 형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변공원 라인으로 해서 이제 구도심, 송탄과 쭉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4층짜리 점포 상가주택들은 거의 다 지어져 있는데 일부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어요. 부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물론 이런 것들의 대출도 잘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건축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빈 공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짓기만 하면 지금 수요는 충분히 있고 공실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빈 공간도 몇 개 남지 않았지만 아마 올해 안에 다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포형 상가주택들도 보면 이 구석구석 골목골목해서 아기자기하게 괜찮은 예쁜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중심상업지구도 중심상업지구지만 이런 점포형 상가주택들 또 향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 같으면은 아파트 단지 앞쪽에 있는 이제 상가주택들이고, 지금 보면 삼성 앞쪽에 있는 이곳 같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골목골목을 들어가 보면 향후에 저쪽들도 이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전부 다 이런 근생시설들,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다 이곳에 또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주로 안성하고 원삼 땅을 위주로 하는데, 제가 고덕신도시에 살고 하다 보니까 이 고덕신도시에 드론 영상을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지도와 그리고 영상을 한번 첨부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향후에는 제가 주로 하는 안성, 원삼 지역도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미농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